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 책임을 지는 그런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단협 체결권을 너무 지나치게 남용을 하게 되면 조합원의 의사 같은 것들이 무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보통 규약이나 단협상으로 단협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협을 체결하세요. 뭐 이런 조항들을 보통 두게 됩니다. 최근 판례는 이 판례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단협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랑 합의한 다음에 총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조항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 해결권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위법하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체 계약에 합의하기 전에 단순하게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뭐 단협 체결하기 전에 이제 합의하기 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것은 조합 민주주의 원칙상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 절차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약 내용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위법이 아닌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판례는 그러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로 단체 계약을 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아니 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자, 그 사건 내용이 이번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있었고 회사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에서 이 노조위원장의 단협 체결권을 좀 제약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노동조합에서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합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죠. 이건 법에 되는 거니까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총회에 와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이 단협을 체결하세요. 뭐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규약 내용이 합의한 후에 조합총회를 와서 의결을 거쳐라,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협에 합의하기 전에 그냥 총회 와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결을 거친 다음에 단체 협약에 합의해서 단협을 사인하세요. 이런 조항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합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조항인 거죠.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그 케이스예요. 조합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절차적으로 합의하기 전에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합의하세요. 이 조항이라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규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노조위원장이 이 기업과 단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쓰지 않고 노사 합의서라고 하는 이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도 서명 날인했고 노조위원장도 서명 날인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내용이라든지 사업 합리화 계획이라든지 복지제도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내용의 노사 합의서를 이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아니 왜 노조위원장 그리고 노조가 우리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서 이렇게 우리한테 불리한 단협을 체결한 거냐, 이거는 의견 청취하지 않은 그런 불법행위를 한 거다. 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를 청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판례에서는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겠죠. 첫 번째로 과연 이 노사 합의서라고 하는 이 문서를 단체 협약으로 볼 수가 있는 거냐, 자, 이에 대한 문제가 하나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로 과연 규약에 나와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단협을 체결한다, 이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금 판례가 옛날부터 있었지만 두 번째 내용은 이번 판례에서 처음 나온 판례 법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노사합의서는 단협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예, 단협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단협의 성립 요건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단체백의 성립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실질 요건, 실질 요건은 단협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합의를 하겠죠. 그죠? 이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단체 계약의 의사를 가지고 당사자가 합의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 요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는 거다. 이게 단체 계약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서면 작성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서면 작성의 표제어는 중요하지 않았죠. 이게 임금 뭐 합의건 임금 협약이건 단체 계약이건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단협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서 합의한 거냐,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설사 노사 합의서라고 하는 문서를 이름을 썼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례 입장은 실질 요건을 보자는 거죠. 자, 반드시 그런 단협으로 할 합의가 정식적인 단체 교섭을 밟아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사와 쌍방이 이를 단협으로 할 의사로 합의하겠죠. 그죠? 이게 단협의 실질 요건입니다. 두 번째, 형식 요건은 단협이라는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지만 이게 단체 계약으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례에서 봤던 이 케이스는 노사합의서 이제 노사 간에 이걸 서로 단협을 할 의사를 가지고 합의한 것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문서로 한 겁니다.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겁니다. 이 내용은 단협으로 볼 수 있다. 이건 노사 합의서의 그 법적인 성질은 단체 계약이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규약에서 이게 노사가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랑 단협 내용을 합의한 다음에 총회 인준을 거쳐가지고 사인하세요. 이런 조항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 효율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거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협약에 합의하기 전에 단순하게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단협을 체결하세요. 이 내용이면은 단순한 절차적인 제한인 거죠. 자, 이 내용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체 협약의 실질적인 계속 주체는 근로자인 거죠. 근로자를 위한 그 계약인 겁니다. 그리고 원래 단체 협약은 이제 조합원들이 관여해서 만들어진 조합 의사에 기초해서 체결돼야 되는 것이 교섭의 기본적인 이 취지인 거죠. 요청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은 조합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이게 단협에 합의한 다음에 총회 인준을 거치도록 하게 되면 대표자의 단협 체결권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안 되지만 조합원들의 의사를 이제 반영하고 단체 교섭이라든지 단체적 체결에 대한 업무 수행에 적절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통제하지 않게 되면 조합위원장이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단순하게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노동자 대표자의 협약 효율권을 점진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정한 통제를 위해서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대표자의 협약 효율권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이건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허용된다. 허용되는 거니까 규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 대표자가 이걸 밟지 않고서 단체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우리 판례의 입장은 이게 아마 최초의 판례로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노동상권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취지, 내용, 법리에 비춰보게 되면 이제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한 내부 절차, 자기들이 규약상으로 이제 마련한 거죠. 이걸 거치지 않은 채 단협을 체결하게 되면 이건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판례가 최초로 노동자 대표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그 손배 책임을 부과한 판례입니다.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위자료,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역수는 뭐 여러 가지로 참조해서 이제 재량적으로 확정을 해야겠죠, 그죠? 어쨌든 이 판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사 합의서라고 하더라도 단협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단협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단협 체결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이 아니고 절차적인 제한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허용된다. 세 번째로 자, 그런 규약을 두고 있을 경우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단협에 사인하게 되면 그 내용은 조합원에 대해서 단결권과 의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논점을 담고 있는 판례였습니다. 중요한 판례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